2007년 6월 산악자전거를 시작했다. 2012년 상준이가 태어나면서 탁구를 시작했고 상준이가 3살이 되는 2016년 독서를 시작했다. 3년 1000권 독서를 마쳤다. 2020년 1월 중국 무한에서 코로나19가 발생했다. 3월에는 한국에도 퍼지기 시작하면서 심각해졌다. 모든 실내 운동은 멈추었고 전염병 확산은 인천공항을 시작으로 조금씩 확산되었고 대규모 집단 확산은 대구를 중심으로 퍼져나갔다. 전국 교회는 문을 닫았고 실내 운동시설 특히 탁구장, 식당도 문을 닫았다. 2020년 어느덧 사계절의 끝인 겨울을 향해 달려가고 있던 어느 날 오랫동안 방치하고 있던 MTB, 무트를 꺼내 타기 시작했다. 내가 즐겼던 무트비 주였던 시대는 지나갔고 로드 자전거가 대세로 자리 잡았다. 금주는 눈이 많이 왔다. 날씨는 좋아졌지만 길바닥은 오래도록 젖어 있었다. 토요일 한강 합수부까지 가볍게 라이딩을 시작했다. 일요일 라이딩을 위해 길바닥 상태도 보고 내 몸 상태도 점검할 생각이었다. 로드를 타는 고수들과 라이딩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파워든 페달링이든 무엇인가 믿을 만한 것이 있어야 했다. 자전거와 내 몸의 최적의 포인트를 찾고 싶었다. 평속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공기압과 안장 높이도 최적화시킬 필요가 있었다. 제동이 되면서 마찰 저항을 줄일 수 있는 최적의 공기압을 찾아야 했다. 고수들은 이미 공기압과 페달링 그 모든 것에 최적화되어 있었다. 오랜 연습으로 몸은 날렵했고 단단했다. 페달링은 연어가 역류를 타고 올라가듯이 힘찼고 부드러웠다. 물살과 물살의 빈 공간을 본능적으로 타고 올라가는 듯했다. 나는 그 정도까지는 기대할 수 없었다. 최소한 내 몸에 맞는 최적의 포인트를 찾고 싶었다. 합수부까지 27에서 시속 29km 속도를 유지하며 달렸다. 속도를 유지하는 것도 지구력의 한계도 알아야 했다. 나를 정확하게 알 때 고수들과 함께 펠로톤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합수부에서 돌아오는 길은 맞바람이었다. 페달링은 한계에 달했고 내 몸을 파고드는 바람도 부담스러웠다. 이를 피하려면 복장을 단순화할 필요가 있었다. 좀 추워도 두꺼운 옷은 벗어야 했다. 내일 날씨를 보고 최소한을 갖추어 입기로 마음먹었다. 고수들은 덜 입어도 추위에 강했다. 나는 입어야 견딜 수 있었고 버텨야 나아갈 수 있었다. 합수부 라이딩 55.55km 2시간 15분 평속 시속 24.6km를 찍었다. 혼자 라이딩 치고는 만족할 만했다. 안장 높이는 14cm에서 17cm로 높였다. 공기압은 40psi에서 55psi로 높였다. 평소 새벽 2시에 잠을 잤는데 12시 30분에 잠들었다. 잠도 충분히 잤다. 아침 8시 30분에 일어나 아내가 준비해준 아침을 먹었다. 지난주는 빈속에 달렸던 터라 힘들었다. 아내에게 고수들이 나를 버리고 갔다고 하자 아침부터 일어나 영국산 버터에 즉석밥을 데워 간장과 반숙 계란을 그 위에 덮어주었다. 든든했다. 집을 나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아들이 달려왔다. 아빠 간식 가져가야지 하며 비닐봉지를 건넸다. 초콜릿과 초코파이 등이 들어있었다. 아빠 오늘 잘 타고 와. 그래 오늘은 고수들에게 지지 말아야지 단단히 따라붙어 보자고 마음먹었다. 가족의 든든한 지원을 받으며 사무실로 향했다. 자전거의 공기압과 안장의 높이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 순간 아들이 싸준 비닐봉지는 까맣게 잊어버렸다. 쌍개울 광장까지 부드러운 페달링으로 조금씩 속도를 높였다. 빵빵한 공기압 덕분에 자전거는 미끄러지듯이 앞으로 달려나갔다. 언덕도 가볍게 달려 넘었다. 하기천 자도를 타고 달렸다. 쌍개울 광장에는 고수들의 대장이 기다리고 있었다. 고수들은 망해암을 20번씩 왕복하고 한강을 평속 시속 30km로 완주하는 괴물들이다. 자전거를 잘 타는 고수들은 늘 정확한 시간에 왔다. 나는 항상 먼저 와 기다려야 했다. 미초를 탄 물 한 잔을 마셨다. 시큼달달한 것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다. 고수들과 라이딩을 시작하면 물 마실 여유도 없을 것이었다. 일행이 다 모였다. 육회 상쾌 화성인, 젊은 피 거침없는 파라틴. 또 다른 젊은 피 하리오. 알파와 오메가 넘사벽 홍일점 하이송. 앞에서 뒤로 뒤에서 앞으로 종횡무진. 가을. 그들의 대장 철로 이렇게 7명이었다. 날씨는 잔뜩 흐렸고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도 나쁨을 가리키고 있었다. 마스크를 쓰고 그 위에 두건을 썼다.
드디어 출발이다. 나는 하이송 뒤를 따랐고 내 뒤에는 화성인이 똥침 모드로 나를 추동했다. 앞에 똥차가 나타나면 초월, 초월 이라 소리쳤다. 앞에는 하이송, 뒤에는 화성인. 도망갈 구멍은 어디에도 없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무지하게 밟아야 했다. 허리에서 엉덩이로 무릎으로 발로 페달로 바퀴로 밟을 때마다 널쩍다리와 장단지는 피스톤이 된 것처럼 회전했고 움직였다. 심장은 거칠게 요동쳤다. 부여잡은 핸들은 중심을 유지했고 눈은 정면을 주시하며 하이송의 움직임을 60분의 1초 단위로 쪼개고 쪼개어 깊이 보았다. 조금만 다른 움직임이 있어도 내 몸은 그의 움직임을 따라 물결쳤다. 똥차를 피할 때는 반대 차선을 주시했고 속도 방지턱을 넘을 때는 엉덩이를 들어 충격을 흡수했다. 입에서 단내가 났다. 마스크는 이미 젖어들었다. 내가 거친 호흡을 낼 때도 앞뒤의 고수들은 호흡 소리도 없었다. 움직임은 최적화되어 있었고 요리조리 공간을 밀고 좁히며 파고 들어갔다. 페달링은 정확한 박자를 맞춘 듯 약속된 시간에 그 자리를 돌았다. 오르막을 오를 때 기어를 낮추면 다리에 걸리는 힘은 잘게 쪼개지며 분산되지만 속도가 줄어 고수들과 보조를 맞출 수 없었다. 그대로 치고 넘어야 했다. 내리막은 앞차를 추월하지 않을 정도로 속도를 줄였다. 드디어 한계에 도달했다. 페달링은 무뎌졌고 파워도 힘을 잃어갔다. 뒤에 있던 화성인이 내 앞을 추월해 하이송 뒤에 따라붙었다. 밀리기 시작했다. 팽팽하게 거리를 유지하며 달리던 펠라톤이 나만 남기고는 사라져갔다. 고수들이 지나간 자리는 흔적도 없었다. 나는 버려졌다. 그들은 저 멀리 안양천을 따라 어딘가로 달려가고 있을 것이었다. 한강 합수부를 지났다. 오늘은 내가 추노꾼이 된 것처럼 그들의 뒤를 쫓아 마냥 달려가야만 했다. 처음 본 로드 한 대가 내 뒤를 바짝 따라 붙었다. 피를 빨기 시작했다. 속도를 높였다. 속도가 30이 넘어도 떨어지지 않았다. 여의도를 지나도 바퀴 한 개 여유를 두고 따라왔다. 반포대교까지 철저히 피를 빨며 달렸다. 앞길을 막아선 똥차를 피해 길을 열면 열어놓은 길을 무임승차했다. 고수들은 어디엔가 쉬고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조금만 더 달려야 했다. 잠수교를 넘기 전 편의점이 눈에 들어왔다. 5명의 무리가 쉬고 있었다. 혹시 그들이 아닐까 들어가 보았지만 아니었다. 시간을 잃었다. 돌아 나오며 내 앞을 지나갔던 핏발던 로드가 신호등에 걸려 있었다. 서로 어색하게 쳐다보곤 잠수교 신호등을 넘었다. 다음 편의점 주변을 유심히 살폈다. 하이송과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쉬고 있는 고수들이 무대기로 포착되었다. 그들은 빵과 콜라를 내게 건넸다. 한 모금 마시자 짜르르한 콜라의 단맛이 혈관을 타고 흘렀다. 순간 고수들이 더없이 이뻐 보였다. 아니 이런 감사한 일이 언제 올지도 모르는 날을 기다려 주었다. 콜라도 미리 준비하고 있었다니. 고수들은 자전거 실력만 고수가 아니었다. 역시 부지런히 달려오니 쉴 시간도 있었다. 순간 출발 때 하이송이 던진 한마디가 떠올랐다. 동방님 출발 때 많이 받을게요. 도착할 때까지 아니 도착해도 못 볼 거잖아요. 헐, 우씨. 그 소리에 나는 무너졌다. 사진 한 장 증명사진으로 찍어 남겼다. 또 언제 볼지 몰랐다. 고수들은 얄짤이 없다. 힘대로 달렸고 뒤돌아보지 않았다. 목적지에 도착해야 쉬었고 중간에 쉬는 법도 없었다. 내가 고수를 따라가려면 언제나 버려질 각오를 해야 했다. 그것이 내가 사는 법이었다. 반포대교 앞 편의점 1차 휴식을 마치고 자전거는 달리기 시작했다. 이제 종점까지 달리겠지 생각했다. 고수들의 대장은 서서히 속도를 높였다. 떨어지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다. 속도는 계속 올라갔다. 30은 이미 넘었고 35를 넘어갔다. 숨은 턱에 차올랐고 다리는 무거워지기 시작했다. 이 기통 콧구멍으로 뜨거운 배기가스를 내뿜었다. 연료 타는 냄새가 났다. 겨울이라도 속에서 타는 단백질은 역겨웠다. 탄천을 지났다. 양재천 자도를 타자. 똥차는 줄었고 맞바람이 길을 막았다. 순간순간 길을 넘어오는 위험한 보행자들이 갈 길을 막았다. 대장이 교체 신호를 보냈다. 순간 기회다 싶었다. 무특. 앞으로 외치며 치고 나갔다. 고수들이 뒤에서 와우 무특이? 얼마 못 가 고수들이 개떼처럼 나를 타 넘고 달려나갔다. 그 후로 나는 역류를 타고
뒤로 흘러내렸다. 고수들은 순풍을 탄 듯 했고 연어가 역류를 거슬러 올라가듯 했다. 양재천의 흐름을 따라 고수들의 행렬도 바람과 바람의 틈새를 파고들어 저 멀리 가뭇없이 사라졌다. 그들에게 아무 영향을 주지 못한 바람이 내게 안가품을 했다. 모두 내게 달려들었다. 갈 길 바쁜 속도를 더 떨어뜨렸다. 고수들의 지나간 흔적도 없는 길. 사라진 외로운 길을 또 혼자 라이딩을 해야 했다. 뒤에서 쫓아오는 로드도 없었다. 로드가 피를 빨겠다고 덤벼들었어도 빨게 내줄 피도 없었다. 맞바람은 무섭도록 내 앞을 가로막았다. 멀리 과천 성당이 보였다. 성 어거스틴이 날 보고 웃었다.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피해서 어디로 간다는 말입니까? 내가 나 자신을 떠나 어디로 갈 수 있단 말입니까? 나 자신이 따라오지 못하도록 도망칠 은신처가 그 어디에 있겠나이까? 그의 고백이 내 고백이 되었다. 저 멀리 고수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순간순간 마음이 바뀌었다. 고수들이 밉다가도 이뻤고 이쁘다가도 미웠다. 지랄맞은 인간의 속내는 순간순간 변했다. 로마 제국의 제16대 황제이자 모헌제의 마지막 황제인 아우렐리우스는 내게 속삭였다. 당신의 생이 마치 1000년이나 남아있는 것처럼 살지 마라. 죽음은 늘 당신의 눈앞에 다가와 있다. 그러므로 생명에 힘이 남아있을 때 선한 일을 하는데 힘써라. 그래, 고수들이 이뻐 보일 때 커피라도 사야지 생각했다. 마지막 휴게소에서 커피를 마셨다. 내가 쉬자고 하지 않으면 그들은 쉬지도 않았다. 먹여야 쉴 것이고 쉬어야 내가 살 것이었다. 잠시 숨을 돌리고 다시 출발했다. 나는 동편마을을 지나 하기천 자전거도로 입구까지만 동행하기로 했다. 과천 청사 옆 관문로를 달려 중앙로를 타고 달렸다. 차노물 고개를 넘을 때는 이미 고수들은 보이지 않았다. 동편마을에 도착했을 때 사거리 넘어 달려가는 뒷모습이 마지막이었다. 나는 사무실에 도착해 자전거를 주차했다. 오늘 라이딩은 끝났다. 68.79km를 시속 26.2km로 마감했다. 스트라바에 글을 남겼다. 오늘도 변함없이 3번 버려졌다. 합수부 도착 전에 버려졌고, 양재천에서 과천성당 오는 길에 버려졌고, 과천교회를 지나 차노물 고개를 넘으면서 완전히 버려졌다. 고수는 반포대교 편의점에서 빵과 콜라를 공급해 주었다. 좋았다. 그들이 양재천을 지나면서 여지없이 길바닥에 나를 버렸다. 미웠다. 과천성당길 마지막에 나를 기다려 주었다. 감흡했다. 커피를 샀다. 그런데 마지막 차노물 고개에서 나를 완전히 버리곤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그들은 그렇게 가뭇없이 사라져갔다. 잘 탔다. 다음을 기약했다.